그 노무현 패러다임을 뛰어넘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노무현하고 내가 얘기할 적에는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문재인은 절대 그 노무현 패러다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 사람이 노무현에 대한 그런 거 하냐면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그리고 당내에 그 평생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당내에 또 노무현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어울리려면 괜히 뭐 각을 세울 필요도 없고 노무현을 자기가 뭐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은 노무현 틀이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도울 선생님이 기존의 한계로 거론되던 문재인의 노무현 패러다임을 넘어섰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구체적인 거는 우선 뭐냐면 노무현은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처음에 자기가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다. 그럼 미국에 내가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실천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문재인은 확고합니다. 나는 미국 중심으로 정치를 할 생각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고 뭐 그렇게 사실 그 미선희 호순이 그 어떤 그 바람으로 득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가시자마자 이 미국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가져가지고 되고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실망을 좀 했었는데 그 실망감이 결국은 참 우리 진보 진영의 최대의 비극이었죠. 그 이라크도 막 보내시고 그래서 그 이라크 파병할 쪽에도 우리가 따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았거든요. 그럼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뭐 평화협정이라든가 휴전선 내에서 우리 군이 주도권을 잡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얼마든지 우리가 그 바게인으로 내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따는 게 없었어요. 따는 게 없었죠. 실제로 우리가 베트남 파병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긴 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브라운 각서라는 것도 체결하고 경제적인 실리를 많이 취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 시대에 독자적 작전국가까지 획득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노무현 정부의 대미 외교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여하튼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넘어섰다. 아니,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충성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소련과 북한 그리고 일본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등거리 외교를 실현하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결의가 있어요. 진짜요? 내가 아주 깊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는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냐면 남북 문제를 최우선시하겠다. 그래서 그 취임하자마자 나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남북 문제를 먼저 밀어서, 왜냐면 노무현이 말만 그렇게 하고 남북 문제를 최후로 마지막에 했잖아. 그런 것이 노무현 5년을 이게 허사로 만든 거거든요. 먼저 그거를 앞에서 했으라면은 이게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선될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운명이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될지 몰라서 준비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그걸 바꿔야 된다. 제일 먼저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니셔티브를 잡아야만 이 5년 동안의 모든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다. 저는 이거를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참여정부 때 삼성을 위주로 한 재벌들의 이른바 그 독재, 자본 독재에 대해서 거론을 하다가 저 형도 먹고 그랬잖아요. 지령도.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청와대에서 상당히 좀 반대하고 압박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참 여러모로 훌륭하신 분인데 혹시 삼성을 위주로 한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실까?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이 사람은 재벌 규제에 관해서도 재벌이 과도하게
이런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를 이렇게 완전히 묵살시키고 독주하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확고하게 제재하겠다는 아주 결의가 있어요. 삼성도?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업이 우리 그 복지국가형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는 기업들이 희생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요. 그건 내가 아주 보장합니다. 맹자는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역사를 쭉 그 사람은 훑어요. 연림금, 승림금으로부터 쭉 해서 항상 위대한 성군이 날 적에는 항상 그 성군을 만드는 위대한 신화가 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성군의 특징은 바로 그 위대한 참모를 알아보는 그 인한 마음이었다. 그러니까는 항상 여기도 이제 내 책에 여기 제일 처음에도 그 율곡 선생이 쓴 동호문답의 그 대화가 여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닭이 지렁이 하나를 가지고 요거 이렇게 자부댕이 변상벽에 닭그림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기 문자라고 쓰고 하나는 안자라고 써. 그걸 잘 봐달라고. 문자와 아들 자자가 선생. 옛날 말에 문자와 안자가 지렁이 하나를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이율곡 선생님이 결국은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다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맹자는 자기는 뭐냐면은 항상 그러한 그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왕천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지 내가 직접 왕천하를 할 수는 없다. 왜? 자기는 그 당시 시스템에서는 요새와 달리 이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겠다는 아주 결의가 있어요. 삼성도?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업이 우리 그 복지국가형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는 기업들이 희생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요. 그건 내가 아주 보장합니다. 맹자는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역사를 쭉 그 사람은 훑어요. 연림금, 승림금으로부터 쭉 해서 항상 위대한 성군이 날 적에는 항상 그 성군을 만드는 위대한 신화가 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성군의 특징은 바로 그 위대한 참모를 알아보는 그 인한 마음이었다. 그러니까는 항상 여기도 이제 내 책에 여기 제일 처음에도 그 율곡 선생이 쓴 동호문답의 그 대화가 여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닭이 지렁이 하나를 가지고 요거 이렇게 자부댕이 변상벽에 닭그림 속 그 노무현 패러다임을 뛰어넘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노무현하고 내가 얘기할 적에는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문재인은 절대 그 노무현 패러다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 사람이 노무현에 대한 그런 거 하냐면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그리고 당내에 그 평생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당내에 또 노무현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어울리려면 괜히 뭐 각을 세울 필요도 없고 노무현을 자기가 뭐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은 노무현 틀이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도울 선생님이 기존의 한계로 거론되던 문재인의 노무현 패러다임을 넘어섰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구체적인 거는 우선 뭐냐면
노무현은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처음에 자기가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다. 네. 그럼 미국에 내가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다운 각서라는 것도 체결하고 경제적인 실리를 많이 취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 시대에 독자적 작전국가까지 획득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노무현 정부의 대미 외교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여하튼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넘어섰다. 아니,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충성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소련과 북한 그리고 일본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등거리 외교를 실현하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결의가 있어요. 진짜요? 내가 아주 깊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는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냐면 남북 문제를 최우선시하겠다. 그래서 그 취임하자마자 나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남북 문제를 먼저 밀어서 왜냐하면 노무현이 말만 그렇게 하고 남북 문제를 최후로 마지막에 했잖아. 그런 것이 노무현 5년을 이게 허사로 만든 거거든요. 먼저 그거를 앞에서 했으라면은 이게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선될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실천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문재인은 확고합니다. 나는 미국 중심으로 정치를 할 생각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고 그렇게 사실 그 미선이 호순이 그 어떤 바람으로 득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가시자마자 이 미국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경제발전이 되고 아유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실망을 좀 했었는데 그 실망감이 결국은 참 우리 진보 진영의 최대의 비극이었죠. 그 이라크도 막 보내시고 그래서 그 이라크 파병할 쪽에도 우리가 따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았거든요. 그럼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뭐 평화협정이라든가 휴전선 내에서 우리 군이 주도권을 잡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얼마든지 우리가 그 바게인으로 내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 따는 게 없었어요. 따는 게 없었죠. 실제로 우리가 베트남 파병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긴 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운명이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될지 몰라서 준비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그걸 바꿔야 된다. 제일 먼저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니셔티브를 잡아야만 이 5년 동안의 모든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다. 준비가 저는 됐네. 이거를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참여정부 때 삼성을 위주로 한 재벌들의 이른바 그 독재, 자본 독재에 대해서 거론을 하다가 저 형도 먹고 그랬잖아요. 지령도.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청와대에서 상당히 좀 반대하고 압박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참 여러모로 훌륭하신 분인데 혹시 삼성을 위주로 한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실까? 사실 이거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이 사람은 재벌 규제에 관해서도 재벌이 과도하게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를 이렇게 완전히 묵살시키고 독주하는 이러한 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실천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문재인은 확고합니다. 나는 미국 중심으로 정치를 할 생각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고 그렇게 사실 그 미선이 호순이 그 어떤 바람으로 득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어떤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가시자마자 이 미국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경제발전이 되고 아유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실망을 좀 했었는데 그 실망감이 결국은 참 우리 진보 진영의 최대의 비극이었죠. 그 이라크도 막
보내시고. 네. 그래서 네. 그 이라크 파병할 쪽에도 우리가 따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았거든요. 그럼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뭐 평화협정이라든가 휴전선 내에서 우리 군이 주도권을 잡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얼마든지 우리가 그 바게인으로 내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 부시 따는 게 없었어요. 따는 게 없었죠. 실제로 우리가 베트남 파병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긴 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운명이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될 줄 몰라서 준비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그걸 바꿔야 된다. 제일 먼저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니셔티브를 잡아야만 이 5년 동안의 모든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다. 준비가 저는 됐네. 이거를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참여정부 때 삼성을 위주로 한 재벌들의 이른바 그 독재, 자본 독재에 대해서 거론을 하다가 저 형도 먹고 그랬잖아요. 실형도.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청와대에서 상당히 좀 반대하고 압박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참 여러모로 훌륭하신 분인데 혹시 삼성을 위주로 한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실까? 사실 이거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어떤 이 사람은 재벌 규제에 관해서도 재벌이 과도하게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를 이렇게 완전히 묵살시키고 독주하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확고하게 브라운 각서라는 것도 체결하고 경제적인 진리를 많이 취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 시대에 독자적 작전국가까지 획득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노무현 정부의 대미 외교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여하튼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넘어섰다. 아니,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충성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소련과 북한 그리고 일본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등거리 외교를 실현하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결의가 있어요. 진짜요? 내가 아주 깊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는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냐면 남북 문제를 최우선시하겠다. 그래서 그 취임하자마자 나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남북 문제를 먼저 밀어서 왜냐하면 노무현이 말만 그렇게 하고 남북 문제를 최후로 마지막에 했잖아. 그런 것이 노무현 5년을 이게 허사로 만든 거거든요. 먼저 그거를 앞에서 했으라면은 이게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선될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노무현 패러다임을 뛰어넘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노무현하고 내가 얘기할 적에는 중요한 말씀인데.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문재인은 절대 그 노무현 패러다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 사람이 노무현에 대한 그런 거 하냐면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그리고 당내에 그 평생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당내에 또 노무현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어울리려면 괜히 뭐 각을 세울 필요도 없고 노무현을 자기가 뭐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은 노무현 틀이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도울 선생님이 기존의 한계로 거론되던 문재인의 노무현 패러다임을 넘어섰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구체적인 거는 우선 뭐냐면 노무현은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처음에 자기가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다. 그럼 미국에 내가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하겠다는 아주 결의가 있어요. 삼성도?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업이 우리 그 복지국가형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는 기업들이 희생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요. 내가 아주 보장합니다. 맹자는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역사를 쭉 그 사람은 훑어요. 연림금, 순림금으로부터 쭉 해서 항상 위대한 성군이 날 적에는 항상 그 성군을 만드는
위대한 신화가 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성군의 특징은 바로 그 위대한 참모를 알아보는 그 인한 마음이었다. 그러니까는 항상 여기도 이제 내 책에 여기 제일 처음에도 그 율곡 선생이 쓴 동호문답의 그 대화가 여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닭이 지렁이 하나를 가지고 요거 이렇게 자부댕이 변상벽에 닭그림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기